오늘은 나 자신을 브랜딩해야 하는 작은 기업 혹은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우리는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기업의 조건이라고 단정 짓는다. 대개 자영업자든 회사원이든 브랜드를 남일대하듯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게 최우선 과제처럼 보였다. 맞다. 생존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바로 작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브랜딩 방법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저는 임신한 아내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스크롤을 내리다가 플랫폼에서 이 사과 맛있을 것 같다며 주문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영락없이 그 사과를 주문하겠죠. 이렇게 사과를 구입하는 것은 마케팅에 의해서라고 봅니다. 저 사과가 당도가 어떤지 식감이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액션으로 인해 그 사과를 꼭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구매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 아내가 TV를 보다가 속꼬리곰탕이 나왔나 봐요. 그런데 아내가 민우한테 속꼬리 사러 가자 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말하는 민우는 정육을 하는 제 친구인데요. 저는 이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아직 큰 기업은 아니지만 왕복 1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친구에게 고기를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안심을 샀을 때, 삼겹살을 샀을 때, 목살을 샀을 때 모두 섬세한 설명과 맛으로 증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구축이 되어서 고기를 사야 할 때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농부에게 사과를 구입하는데 사과만 보고 구입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케팅이죠. 그 농부에게 신뢰가 가서 사과도 사고 귤도 사고 딱딱한 복숭아 시기가 왔을 때조차도 그 농부를 찾게 되면 이건 그 농부가 브랜드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말로 설명 못할 신뢰 이상의 무언가에 빠지게 되고, 그가 사과를 팔았지만 다른 것도 좋아 보이고 그가 삼겹살을 팔았지만 다른 것도 그에게 사게 됩니다. 오늘만 5개에 8,000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즉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풀어낸 김용석 작가님의 책 작은 기업을 위한 브랜딩 법칙을 바탕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살면서 꼭 브랜드라는 게 필요할까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둘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저자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로 설명했습니다. 헤이 카카오 생수 주문해줘. 스마트 스피커가 대중화된 미래에 이렇게 말한다면 카카오는 어떤 생수를 주문할까요? 구매가 많은 순? 저렴한 순? 카카오에게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불한 생수? 고객의 선호도나 환경 설정, 관련 법규에 따라 아마도 달라지겠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경쟁을 하거나 광고비 경쟁을 해야 할 거예요. 뭐 지금의 배달 플랫폼 시장처럼요. 즉 이익률을 낮추면서 매출을 높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어떨까요? 헤이 카카오 삼다수 주문해줘. 자, 여기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삼다수는 그저 삼다수죠. 아무 물이나 마셔도 돼라는 단순 니즈가 아니라 삼다수여야만 해 라는 강력한 원칙을 충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강의 시장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하면 점점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형식에서 완전한 압정 구조로 변한 거죠. 점점 1등이 아닌 브랜드는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쉽게 판매량, 리뷰순, 가격순을 철저하게 분리하게 될 것이고, 승자독식 세상에서 중간은 간다라는 개념은 더 사라질 거예요. 테오도르 레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객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드릴이 아니라 드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멍임을 강조하는 말이죠. 메리트보다 베네핏. 우리가 말하는 메리트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인 베네핏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브랜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 구멍으로 얻을 수 있는 정체성까지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다이슨이 생각나는데요. 기능이 정말 좋죠. 그런데 어느 집에서나 있어야 할 법한 그런 색상의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다이슨이 조금 다채로운 색상이잖아요. 근데 다이슨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는지 아세요? 정말 기능적인 면모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100만 원에 호가하는 이 청소기는 그 집의 청소기가 다이슨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느꼈습니다. 왠지 드라이기도 그것을 써야 할 것 같고, 아마 침구 전용 청소기가 나오더라도 그걸 쓰게 될 것 같고, 나중엔 공기청정기마저도 그것을 써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브랜딩이 잘 되었다는 얘기겠죠. 저자는 브랜드의 긍정적인 해석의 끝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브랜드가 사랑받는 메신저가 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고 해요. 브랜드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곧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전문용어로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 논리는 내팽개쳐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게 되죠. 저는 바세린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근데 이게 바세린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더라고요. 로션인가? 연고인가? 근데 터도 이것을 바르고 건조할 때 이걸 바르고 상황에 따라 만능으로 바르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보니 바세린은 어떤 카테고리인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떤 스토어에서 립밤이 있는데 회사명이 바세린인 거예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립밤을 구매했죠.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세린과 같은 브랜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구글은 그 자체가 검색입니다. 카톡은 그 자체가 문자 메시지이고요. 데일밴드는 반창고인 것처럼요. 저는 김용석 작가님의 저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인사이트가 깊었던 내용 하나를 꼽자면 바로 쪼개기라는 기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1등만 기억합니다. 애견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려면 개통령이라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네, 바로 강영욱 님이죠. 육아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려 해도 어떤 특정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오은영님처럼요. 자, 그 자리를 꿰차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능성이 모호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타깃을 좁히는 것, 즉 쪼개서 그 쪼갠 시장에서 내가 1등이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 전문의라는 분 보셨나요? 정신과 의사,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전문의를 중독 전문의로 쪼개고 더 나아가 도박 중독 전문의로 다시 한번 쪼갠 거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여성 이혼 전문 변호사로 쪼개고 30대 여성 이혼 전문 변호사로 더 쪼개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쪼개서 그 시장에서 1등을 하면 그 시장 외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들도 본인을 더 구체적으로 쪼개고 있어요. 약 13년 전만 해도 서울 맛집, 대전 맛집, 부산 맛집이었는데 지금은 성수동 전문가 제레바, 물레동 전문가 마타명 등 도시 단위로 쪼개고 있듯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쪼개서 대중의 머리에 잔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냥 샴푸는 오히려 안 팔립니다. 이거에도 좋고 저거에도 좋은 만능 샴푸는 오히려 안 팔려요.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용 케어 샴푸, 두피가 일어나는 극건성용 두피 샴푸, 펫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진돗개 사료 사듯이 사지 않죠. 연령대별로 나뉘어져 있고 영양에 맞게 모두 다르게 세팅합니다. 더 나아가 푸들용, 말테지용과 같이 견종도 구분을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역이라 있는 책도 50에 읽는 주역, 그냥 쇼펜하우어가 아니라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이렇게 쪼개면 덜 팔릴 것 같지만 상황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시장과 나의 1등 고객이 있는 시장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완벽하게 쪼개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하고 더 작아져야 할 것이며 그 작음에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효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게 돈도 시간도 없는 제로에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차별화하고 고객 참여를 일으키고 또 반복하며 최적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제로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자와 실제로 만나보고 나눈 대화 중 일부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그러나 이 말은 별똥별이 당신의 소원을 이뤄주는 게 아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당신이 지금 바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건 당신의 열망이고 그 열망이 성공의 척도다. 당신은 할 수 있다.